임신 중 초음파를 보러 가는 날은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얼굴은 조금 보일지, 또 혹시 성별이 확인될지 기대가 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기계를 움직이시더니 화면을 보며 따님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 우리 아기가 딸이구나 하고 속으로 외치며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동안 입덧으로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여전히 행복감에 젖어 있었는데 남편이 성급히 물었습니다. 성별이 뭐래? 저는 웃으며 딸이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제 상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아, 왜 딸인데? 아들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겁니다. 주변에는 다른 산모들과 보호자들, 병원 직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순간 고개를 돌려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제 귀와 얼굴이 화끈거렸고 마치 수치심이 온몸을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싫은데 이미 사람들한테 아들이라고 자랑했는데 그 말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동안 아기를 애틋하게 불러주던 그 남편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아가야 하던 그 따뜻한 목소리, 태명을 부르며 웃던 얼굴이 하루아침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성별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딸이어도 얼마나 예쁜데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시무룩한 얼굴로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더 서럽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옆에서 딸이면 어때, 건강하면 됐지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그는 제 기쁨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저희 시댁은 일남일녀, 즉 남편과 시누이 둘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시댁 어른들은 태몽이나 배 모양을 보고 아들이라며 단정지었고 남편도 은근히 그 말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성별은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 남편의 반응을 보며 아,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구나. 이미 아들을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진료 후 시댁에 들렀습니다. 마침 시아버지께서 외식을 하자고 하셔서 다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성별을 물으셨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남편은 마지못한 듯 딸이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님은 활짝 웃으며 그래, 이쁘게 키우면 되지. 딸이면 더 좋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똥 씹은 듯 굳은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식탁 위 공기가 단번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갈도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기분이 가라앉은 채로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굴욕감과 서운함이 가슴 가득 밀려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성별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딸이면서 무슨 돌잔치고 그냥 넘겨라. 이름도 따로 지을 필요 없다. 니들이 알아서 지어라. 이번 기회에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봐라.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식당 안은 다른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제 귀에는 시아버지의 말만 메아리치듯 울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밥알 하나 삼키지 못한 채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뱃속 아기가 소중히 자라고 있는데 단지 성별이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서러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부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거들며 이번에 딸 낳으면 둘째가 아들 힘들다던데
나을 때까지 나아봐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남편을 바라보니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기쁨을 함께 나눠줄 거라 기대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린 현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시어머님만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들, 딸이 무슨 상관이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소리 하냐, 이도 딸 낳고 돌잔치 했는데 왜 못하냐며 남편과 시아버지를 나무라셨습니다. 그제야 겨우 눈물을 참았지만 이미 가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 태어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해? 하지만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한숨만 내쉴 뿐 똑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 안에서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라는 한마디조차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엄마, 우리 아기 딸이래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갔습니다. 엄마는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울었지? 힘들면 당장 와라. 내가 우리 공주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공주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이후에도 사소한 말마다 차별이 묻어났습니다. 혼수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시아버지는 딸 낳았으면 그 빚은 이들이 갚아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딸이면 뭐 대단한 줄 아느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신부 앞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 그 모습에 정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입덧으로 물만 마셔도 토했고 체중은 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지만 정신적인 상처가 더 컸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자리에서 외면당하고 지켜줘야 할 남편마저 제 편에 서지 않는 현실. 결국 제 마음속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우리 아기와 둘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아이가 단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이 서럽고 미안했습니다. 저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널 지켜줄게. 누구보다 귀하게 키울 거야.